2월 13일 좋은 아침입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의 태도나 우리의 태도가 조금씩 적극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종식되어서요, 뭐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어지고, 그리고 생활 경제도 좀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국민연금이 작년에 무려 11%의 수익을 내고 70조 원이나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뱅에서 사업자 청년 대상으로 대출을 출시했는데 굉장히 간편하게 대출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서울 공시지가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올랐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듯 합니다. 이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주인인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찐다, 야, 그만 먹어, 이런 발언들 이제 성희롱에 해당이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잠정 수익률이긴 하지만 작년에 11%나 수익을 냈습니다. 2018년에 마이너스 수익 냈을 때 뭐 신문 기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SNS에 많이 도배가 됐죠. 뭐 국민연금을 옹호하거나 국민연금을 폄하하는 그러한 발언이 아니고요. 물론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이제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자산의 그 컨설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사 나오는 것들을 해당 컨설팅에 적용을 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무조건 국민연금이 뭐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좀 갖고 와 본 거고요. 11% 수익률 70조 원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운영을 굉장히 잘했죠. 어차피 이 국민연금은요, 지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이제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시점에 운용 수익률을 갖고 폄하하면서 뭐 내 연금 상품, 보험을 판매하는 이러한 컨설팅은요, 굉장히 잘못된 컨설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제 인구 재앙 이런 거를 갖고 뭐 조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다라거나 또는 기금 고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분명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악화됐을 때 그러한 기사들을 악용하는 사례는 좀 없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예, 카뱅에서 사업자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 좋은 게 뭐냐 하면 100% 비대면이라는 거죠. 사실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서류 떼가지고 뭐 가서 했는데 안 되고 굉장히 많은 불편과 시간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한다라는 거.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요즘 소비에도 언택트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한폐렴 사건 때문에 언택트 소비가 굉장히 시장에서 더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금융 상품들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언택트 소비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이는 이미 많이 체험을 하고 계셨을 거고요. 저도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가입할 때 비대면으로 다 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게 매우 큰 편리함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당 상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사업자 대출이 있고 청년 대출이 있는데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 증빙이 돼야 됩니다. 청년 대출은 뭐 소득이 없어도 되고요. 이제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게 있겠죠. 34세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은 지금 5억까지 수도권은 3억 이하의 전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대출 한도는 80%의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청년 대출 같은 경우는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자 및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부부도 이제 결혼한 기혼자도 가능하고요.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이거는 한도가 90%까지고요.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90% 그리고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비대면이니까 아무래도 바쁜 생활을 하시면서
그 대출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공지시가가 올해 7.89%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약 14%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6.33%입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역시 서울은 높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시 서울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성동구가 가장 높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동작구, 송파구 순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 서울이 역시나 많이 오르면서 서울, 대구가 평균 이상의 그 상승률을 보이면서 평균 가격을 올려놓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최고 땅값은 뭐 네이처 리퍼블릭이죠. 명동 쪽에 있는 한 1제곱평방미터당 약 1억 9,900만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해당 공시지가는요.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인이면 주가 못 오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기업을 좀 보게 되면요. 뭐 한전기술, 뭐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기업은행, GKL까지 이 기업들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일대 주주들이거든요. 이 기업들도 엄연하게 당연히 이익을 내고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떠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뭐 시장형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수익을 내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늘 얘기하듯이 뭐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국민들의 반발, 뭐 또는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를 담아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주가가 제대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어느 정도냐면 10년 주가 등락률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가만큼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일반 은행들은 다 나름 선방을 했는데 기업은행만 좋지 않고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해당 기사의 내용이 그 정확하게 주가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는 것이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늘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향후 개선이 될 거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저는 이제 종목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요. 해당 기업에 대한 정확한 뭐 정보나 또는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야, 살쪄 그만 먹어. 너 다이어트 한다며. 너 또 그렇게 먹을 거야? 야, 너 식판이야? 부러지겠다, 부러지겠어? 예, 이러한 발언들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감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은요, 한 공기업의 이제 부서장이 부하 직원한테 이러한 임대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성적 발언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뭐 이제 해당 당사자 부서장이 A씨고요. 지금 이제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B씨인데 이 B씨한테 대구 지역 여성과 만난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구에 아직 뭐 그 호텔 있나? 몇 성급이었는데 물론 뭐 그 여자랑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헤어진 예전에 만난 애인한테 문자 받은 걸 보여주면서 야, 너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제 질문들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해당 피해자한테 가서 야, 너 긁어부스럼 만들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야,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딱 눈에 보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출장비를 이제 뭐 횡령이죠. 이렇게까지 해서 부당 청구해가지고 받은 경우도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고 해고 조치를 당했고요.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죠. 기생충 관련해서 아현 제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이 돼지 슈퍼 있는 자리가 핵심 자리라고 합니다. 중앙부라고 하는데 마포구랑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원형 보존하겠다고 하고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안 된다, 빨리 재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생충 현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보존하는 세트를 복원해 가지고요. 그 아쿠아 스튜디오라는 고양시 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영상문화 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남을 역사의 길이 남을 이러한 그 문화 사업을 그대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